별표 원상 회복 시 법정이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 볼게요.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갑이 을에게 금전을 대여했어요. 얼마를 빌려줬냐면 1억을 빌려준 거예요. 1억을. 이게 지금 배우는 게 이자소득에서 넘버원으로 중요한 거라고 봐요. 지금까지 다 배웠던 거 다 중요하긴 한데 세법학 시험 문제 내면 다음번에 나올 건 이게 가능성이 제일 큰 거야. 이게 넘버원이라고 봅니다. 넘버원. 더 잘 비교해서 배우는 거야. 자, 돈을 빌려줬어. 그러면 만기가 있겠죠. 만기. 자, 만기가 됐어요. 만기. 그래서 1억에 만기가 있지. 여기에 이자율 10%에서 1천만 원의 이자가 붙었어. 근데 얘가 만기가 되는데 돈을 안 갚아. 갚을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이에 뭐가 붙냐면 1억 천을 지금 늦게 주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배상금이라는 게 붙는다고. 배상금.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지연손해금이라고 붙어요. 지연손해금. 그래서 지연손해금은 1억 1천만 원 곱하기 일정 이자를 붙이겠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이 1천만 원은 무슨 소득이냐? 명확하죠? 금전 대여에 따른 사용 이자란 말이에요. 이자. 이건 이자 소득이 명확합니다. 아주 명확해요. 자, 그러면 이 지연손해금은 뭐로 볼 것이냐? 자, 손해에 대한 배상금이에요. 배상금. 근데 분명히 이 돈에 대한 이율로 계산되고 있죠. 이율로. 그렇죠? 그러면 이 이율로 계산되는 거 요걸 이자로 볼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어디선가 배운 바 있어.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 조항에 있죠. 모든 손해배상금을 과세하는 게 아니라 재산권에 관한 계약이죠. 그리고 실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한 배상금이죠. 지금 나는 1억 천을 받을 게 있었잖아요. 근데 얘가 이제 1억 3천을 준다고 쳐봐. 소송에서. 그러면 1억 천은 실제 손해죠. 받을 돈이었잖아. 그걸 넘는 손해에 대한 배상이 2천을 더 받은 거죠. 그게 지금 여기 지연손해금이라고. 그러면 이건 기타소득 조항이 딱 맞는 거지. 재산권에 관한 금전 대차 재산권에 관한 계약 맞죠? 그리고 그 재산권에 관한 계약에 있어서 손해배상을 해주는 거니까 이거만큼은 기타소득이 맞습니다. 요거만큼은 지연손해금. 이해하시겠습니까? 몇 개를 더 비교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 뒤에 있는 건 이자소득이 아닌 거예요. 손해배상에 대한 거예요. 지연손해금. 그래서 거기 파란색 잠깐 보니까 지연손해금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다. 여기까지 좋아. 자,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구분이 잘 돼야 되는데 갑이 있고 을이 있고 병이 있어요. 자, 을이 이제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채무자. 그리고 병이 원채권자. 원채권자. 그리고 갑은 보증인이 되는 거야. 보증인.
보증인. 그러니까 최초의 채권은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채권 관계를 좀 잘 하셔야 돼. 그랬다가 보증인이 대신 상환해 주는 거죠. 그래서 보증인이 보증 채무를 이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갑은 을의 채무를 대신 갚아 준 거죠. 그런 거를 구상권이 생긴다고 해요. 구상권. 을은 이득을 본 거죠. 지금 사실. 을의 이득 상태를 부당이득이라고 불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해서 을의 이득 상태를 부당이득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갑은 나중에 돈 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갑은 돈을 돌려받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구조를 보면 자, 보증 채무를 이행한 순간이 있을 거 아니야. 1번 순간.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얘가 지급 청구를 합니다. 청구. 그래서 누구? 갑이 을에게 청구를 해요. 그럼 이때부터는 손해배상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손해배상금. 그리고 나중에 실제 상환을 받는 거예요. 상환. 자, 그럼 우리 민법은 어떻게 돼 있냐면 이때까지는 보증계약을 이행한 거잖아요. 그럼 요때까지 발생한 이자가 있어. 그게 재밌는 게 뭐냐면 민법상 법정이자라고 불러. 법정이자. 부당이득 반환 시에는 5%의 법정이자가 붙게 돼 있어. 민법에서 쓰는 표현이야. 법정이자. 그리고 이때부터는 뭐가 붙냐면 지연손해금이 붙는 거야. 지연손해금. 이해하셨죠? 지연손해금, 지연배상금. 지금은 아마 15%일 수도 있어요. 20%가 붙는 거예요. 이때부터. 소장 부본이 도달한 날부터. 소송한 그날부터 줘야 되는데 계속 개겼으니까 한마디로.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당시 판례는 이렇게 돼 있어. 판례는 이게 이자소득으로 과세관청이 과세했어요. 이자소득으로. 자, 대법원의 입장은 이자소득 아니다. 대법원의 입장은 이자소득 아니다. 왜 이자소득이 아니라고 봤느냐면 금전을 대여한 바가 없다. 보증 채무의 이행으로 생긴 구상권이지 금전 대여한 바가 없다라고 한 거야. 이해하셨어요? 이자소득이 아닌 이유는 대단히 중요해. 금전을 대여한 바 없다라고 대법원을 읽었습니다. 그럼 기타소득이냐? 기타소득도 아니지.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부당이득 반환받으면서 법률이 정한 이자를 받은 것뿐이야. 이해하셨어요? 부당이득 반환받으면서 법률이 정한 이자를 받았을 뿐이야. 손해배상금으로 받은 게 아니야. 이건. 왜냐면 진짜 손해배상금이라는 건 이게 좀 어려운데 보증채무를 먼저 했잖아. 이행을 했잖아. 그럼 얘한테 돈을 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채권이 생겼죠. 그럼 아직 만기도 없는 거야. 이거 채권. 돈 달라고 얘기하는 순간부터 걔는 줘야 되는 거야. 바로. 그 전까지는 얘가 줄 의무도 없어. 달라고 해야지 주는 거 아니야. 달라고 한 적이 없으니까. 근데 분명히 이득은 먹었죠. 그럼 둘의 경제관계를 조정해 줘야 될 거 아니야. 민사상으로. 그래서 법률이 정한 이자를 주는 것 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는 거야? 지연손해금이 생기는 거지. 청구할 때부터. 그때부터 줘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손해배상금이 아니기 때문에 기타 소득으로 볼 수도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 대법원에서는 과세할 수 없다로 끝난 거야. 이건. 과세 못한다. 좋으시겠죠? 과세 못한다라고 결론을 낸 거야. 이 뒤에 부분은 손해배상금이 맞으니까 이건 기타 소득이야. 대법원에서도 요거까지는 인정해 준 거야. 대법원에서. 국세청이 이 사건 때까지만 해도 법을 안 바꿨어.
그러다가 이제 호텔 사건 하나 유명한 게 있는데 그건 너무 어려워서 설명을 하기 힘들고 비슷한 사건들이 몇 번 있었어. 또 열이 받은 거죠. 그래서 기타 소득 조항에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에 대해서 기타 소득으로 과세한다는 조항을 넣어버린 거예요. 지금 부당이득 반환금에 대한 법정 이자도 기타 소득으로 지금 넣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소득으로서 부당이득 반환금, 법정이자도 기타소득이라는 조항을 근래 넣었어요. 잠깐만 보면 기타소득 쪽에 가서 보겠습니다. 자, 10번 교재 73페이지 가보세요. 73페이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위약금, 배상금,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가 있죠. 자, 다시 와봐요. 그럼 법이 개정된 다음에 이건 이제 이자 소득인가요? 물어보는 거야 내가. 아직 판례는 없어요. 이게 이자 소득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거야. 자, 이자 소득이다. 아니다. 여전히 아니다. 여전히 아니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에 대해서는 답은 없지만 지금 이게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잖아. 법률에 따르면. 그냥 부당이득, 모든 세상의 부당이득 반환 이자를 다 과세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하시겠죠? 조세법 책들에서는 별다른 얘기는 안 해요. 왜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논문 등에서는 아니라고 한 논문을 하나 찾았어. 얼마 전에. 이건 계약의 위약 해약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28페이지 다시 가보시면 이제 국세청의 입장은 조문을 넣어서 계약의 위약 해약으로 받는 소득 부당이득 반환 법정 이자만큼은 기타 소득으로 넣은 건데 이게 모든 유형의 부당이득 반환 이자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든 유형의.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호텔 사건이 있었다고 그랬죠. 호텔 사건. 호텔 사건이 나중에 유예 정도 하면은 할 수도 있는데 내가 맨 처음에 세파팍 했을 땐 그런 사건들 많이 했어요. 근데 너무 힘들어서 유명한 것들만 위주로 하고 있는데 그 사건 때문에 바뀐 것 같아. 내 생각은. 그 사건 다음 해에 바뀌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도 가만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행 법률로도 요게 과세되기 힘들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이제 만약에 현행 법률에 따라서 판단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문제에서. 그러면 다 과세 안 된다고 쓰세요. 그런 다음에 현행 법률은 개정돼서 딱 그 정도만 써. 기타 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다. 그러나 이 사건을 계약의 위약 해약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 정도 쓰시면 가장 정확한 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판례는 이게 민사상의 어떤 구조, 채권의 구조, 부당이득 반환, 세법의 열거주의, 기타소득, 이자소득 다 연관짓는 아주 좋은 사례입니다. 대단히 좋은 사례이기 때문에 잘 기억하세요. 물론 판례가 나온 지 꽤 됐지만 결코 여러분들이 오래된 판례가 안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이게 소중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